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CJB 창사 25주년 특집 뉴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진천군 화랑간에서 진행합니다. 한 도시의 탄생과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강이었다면 현재는 도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도 17호선이 지나가는 진천군이 바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구와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난 진천군의 모습을 하늘에서 살펴봤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해원면부터 문백면까지 진천군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17호선입니다. 수도권과 붙어있는 높은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중부고속도로와 함께 지금의 진천 발전을 견인한 핵심 교통망입니다. 17번 국도와 중부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된 진천 산업단지의 둥지를 튼 기업은 270여 곳, 고용 인원은 17,000명이 넘습니다. CJ제일제당, 한화큐셀 등 많은 대기업들도 진천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국내 최대 식품 통합 생산기지로 성장하고 있는 진천 K푸드밸리. 연매출 6,500억 원 규모의 한 전자저울 기업은 서울 본사와는 별개로 이곳에 제2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데다 시승격을 바라볼 정도로 인구가 늘면서 구인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접근성이 조금 더 수도권이랑 가까워질 수도 있고, 진천이 최근에 인구가 조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인력 충원하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천군 인구의 35%가 밀집한 진천읍은 17번 국도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도내 여러 자치단체와는 달리 주민들은 하루하루 눈부신 발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또 공공기관도 또 증가되고, 그러므로 또 젊은이들도 또한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진천 읍민으로서 이 자부심을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진천군의 대동맥 역할을 해온 국도 17호선과 함께 중부고속도로에 이어 평택제천 고속도로까지 지나가게 되면서 진천군은 인구 성장과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삼두마차 체제 교통망을 완비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진천군의 비약적인 발전은 각종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활발한 기업 유치에 힘입어 진천군이 1위를 차지한 경제 관련 통계 지표가 한둘이 아닌데요. 농촌 지역에서 경제 강군으로 발돋움한 진천군. 이번엔 장원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요 경제 지표가 말해주듯이 진천군은 전국적인 경제 강군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만 7천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7년 새 25% 이상 증가해 9만 명 달성이 가까워졌습니다. 인구 증가율 충북 1위, 전국 군 단위에서는 2위입니다. 늘어난 인구는 소비 촉진과 재투자로 이어져 7년 연속 1조 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누적 투자 유치도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충북 평균의 2배가 넘는 8,9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도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률은 올 상반기까지 5년 연속 충북 1위 자리를 고수하며 역대 최고인 71.5%를 기록했습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도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액을 기준으로 3,800만 원을 넘어서 도내 11개 시군 중 최고입니다. 지난해까지 진천 지역에서 가동 중인 19개 산업단지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19조 원, 취업 유발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지역에도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고 그 부분이 지역 재투자로 이어지는 그런 경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진천군이 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천군은 1인당 GRDP 9만 불, 군 예산 9천억 원, 9년 연속 투자 유치 1조 원 달성 등 민선 8기 999 시대를 목표로 시승격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진천군 발전의 원동력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입지와 편리한 교통망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수도권 내륙철도는 진천 발전의 날개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행정 역량이 일궈낸 수도권 내륙철도, 조용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진천군의 제안으로
충청북도와 경기도, 청주시, 화성시, 안산시 등 6개 지자체가 수도권 내륙철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릴레이 종주단이 4개 시군을 달리며 광역철도 구축을 함께 염원했습니다. 진천에 국가대표 선수촌과 11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를 유치해놓고 철도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공동연구 용역과 국회 토론회, 대정부 건의문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수도권 내륙선 구축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2조 2천억 원을 들여 동탄과 안성, 진천 선수촌, 충북 혁신도시, 청주 공항을 잇는 78.8km의 신노선을 구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4개 시군은 이후에도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지난 6월에는 6개 비선도 사업 노선 중 유일하게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개 시군이 경쟁성 확보와 수요 증대를 위해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근거로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잇는 시속 250km의 준고속철도 개통은 지역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과 진천시 승격에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천구는 두 곳의 철도 역사 주변을 교통과 주거,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도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여행도 가기도 좀 더 쉬워질 것 같고요. 살기가 좀 더 좋아지면은 인구도 많이 유입되어서 좀 더 큰 도시로 변모해서 저희도 살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진천군의 첫 제안으로 일궈낸 지역 첫 철도 노선은 진천 발전에 날개를 달아줄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진천의 도시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력은 바로 혁신도시인데요. 인구 3만 명을 돌파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과제도 적질 않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전을 시작으로 충북 혁신도시에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어졌습니다. 법무연수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수도권에 위치해 있던 11개 공공기관은 2019년까지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삼아 2,600명에 머물던 혁신도시는 웬만한 군 단위 자치단체에 버금가는 3만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 중 70%가 30대 이하일 정도로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며 육아 보육시설 등 과거 진천군에 없던 시설들이 들어섰고 그 혜택은 군민 전체에게 돌아갔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젊은 부부층들도 많이 그런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저도 이게 진천군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오는 2025년 300병상 종합병원 규모의 소방병원이 들어서고 AI 영재고와 추가 공공기관 이전까지 이루어진다면 혁신도시는 다시 면모를 일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음성 양군이 문화시설이나 의료시설을 계속 확충해 왔고요. 기회가 된다면 공공기관도 유치해서 좀 더 한 단계 도약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의료 인프라가 때맞춰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숙제입니다. 학교 건립이 인구 유입 속도를 뒤따라가지 못하며 혁신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정원을 초과했고 산부인과, 안과가 없어 외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의료 인프라의 부족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들 중 가족 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은 이유입니다.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자체가 너무 없어서 저도 청주나 충주 쪽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 혁신도시가 진천의 발전을 견인하는 한 축이 되고 있지만 정주 여건의 개선이 가장 큰 과제로 대두돼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CJB 창사 25주년 특집 CJB 8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송기섭 진천군수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진천군의 가장 큰 염원은 아무래도 진천시로의 승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진천군의 진천시 승격 전략은 현재 진천읍 인구 3만 명을 5만 명으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진천군이 진천시로 언제 승격하느냐 하는
로드맵을 지난 9월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현 인구 증가 추세와 현재 성석 교성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은 2026년 진천시 승격 요건을 갖추게 되고요. 2028년 진천시 승격이 예상이 됩니다. 네. 또 민선 8기 진천군의 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으뜸 도시 생거 진천으로 제시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 진천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 지표, 무려 98개월 인구 연속 증가라는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지속하였습니다. 네. 모두가 행복한 으뜸 도시 생거 진천이라는 것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병행시켜서 진천군민 모두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도가 높아지는 도시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삼선 군수로서 마지막 임기입니다. 진천 군민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생거 진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선 당선이 되시면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임기 4년을 남겨두고 계신데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88개 사업을 확정을 했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4가지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산업보다 발전이 더딘 농업 분야의 혁신을 통해서 농가당 GRDP를 전국 3위권인 6,500만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진천시 승격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내륙선 조기 착공, 도로, 상하수도, 하천 등 도시 인프라 확충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업 의주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혁신도시 주변에 150만 평 규모의 중부권 최대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문화 특화 도시를 위해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AI 영재하고 유치, 또 문화역사 발전을 위해서 진천 문화역사재단을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천 군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진천군은 철도 인구 경제 기적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주목을 받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모두가 행복한 으뜸 도시 생거 진천이라는 새로운 성공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진천 군민과 혼연일체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천 군민 여러분, 진천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진천군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기섭 진천군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있었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방침을 밝힌 이범석 시장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 시장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 시장 후보 모두 본관 철거를 공약으로 내놨고 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사안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옛 청주시청 본관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영근 의원이 시정질문의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의 의견 수렴 절차가 본관 철거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겁니다. 미니만 TF 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철거를 위한 구성이에요, 이게요. 문화재 전문가가 배제된 시장님의 철거를 위한 짜맞추기 본관동 스파스터드라 이거예요. 민선 7기 때 사회적 합의로 본관 존치가 결정됐고 국제공모 설계 등으로 100억 원이 들었는데 이 시장이 철거를 밀어붙이는 불통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뒤집을 때는 당연히 같은 그 품과 여러 가지 행위 요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범석 시장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 후보조차 본관 철거를 공약했다며 자신 또한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만큼 이미 시민의 뜻을 확인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10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고 주장과 근거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또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는 막아야 될 시기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강제 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보상 절차에 착수해 생긴 문제라며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력을 동원한 파국보다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병원 문제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결국 하게 됐습니다. 이범석 시장에게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는 원도심 활성화 등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청주시 현안을 풀어가는 첫 시험대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돼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철거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지난 18일 도로 도색 작업을 하던 충청북도 소속 공무직이 뒷차량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충청북도는 숨진 공무원에 대한 순직 처리 지원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화물 차량 사이에 낀 도로 도색 작업자를 빼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4차선 도로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차량을 5톤 화물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직 49살 권모 씨가 숨지고 2명은 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도청 앞에 내걸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충청북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숨진 권 씨에 대한 순직 처리 지원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작업 매뉴얼이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또 도로 고수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합동 작업용 소형 화물 자동차 증차 등 이 사고를 두고 김영한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저촉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망사고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은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작업 차량을 보호해야 할 차량이 왜 뒤에 없었는지 등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뒤에 차가 이제 다음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지 실제로 작업을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걸 실제 작업을 했을 때는 가운데 있던 보호 차량이 이제 앞차가 빠지고 이게 다시 유턴을 해가서 뒷차를 보호해 줘야 되는지. 지난 9월에도 오송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레미콘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도로 보수 작업 중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소방청의 납품 비리 의혹을 포착한 검찰이 소방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주지검은 19일 세종에 있는 소방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소방청 산하기관 납품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오늘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규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6일 선거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고 당시 이 전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김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제천경찰서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 전 시장은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가 민선 8기 5대 분야 100대 공약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산업단지 순차적 조성과 우량기업 투자 유치, 금왕 삼성, 감곡 도시개발, 공동주택 2만 2천여 가구 공급 등입니다. 민선 8기 총 사업비는 4조 700억 원 규모로 조 군수의 임기 내에는 2조 7천억 원이 집행됩니다. 도내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달 29일 학생에게 신체 접촉과 외모에 대한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내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출입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고 또 다른 초등학교 6급 공무원도 성비위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 등 최근 교직원들의 성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6분쯤 청주 사창동의 한 사거리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다행히 A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CJB 창사 25주년을 기념해 사흘간 진행된 특집 CJB 8시 뉴스는 오늘 이곳 진천군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도민과 함께 걸어온 25년, CJB 청주방송은 앞으로도 도민의 방송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언제나 지역을 생각하며 도민과 동행하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